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홍석진이라고 합니다. 그린 비즈니스의 도입과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린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두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업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린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린 디자인 도입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디자인 도입 배경과 그린 디자인 개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경영의 대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 파괴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자원, 저희가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석유 자원은 약 2,000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매장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추세로 사용되게 된다면은 40년 안에 이 석유 자원이 다 고갈되게 된다고 합니다. 석유 자원의 사용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CO2와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에 따라서 2011년도에 395ppm이라는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고요. 이 온실가스를 통해서 점점 더 더워지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미 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0년에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구에 1초 동안 발생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서 설명드린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돼서 1초 동안에 약 6천만 톤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초 동안에 이 양은 화력발전 4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1초 동안에 약 5만 헥타르 정도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 양은 여의도의 60배 정도가 지구상에서 1초 동안에 발생되고 있는 환경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이 생물자원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기준으로 어류는 34%, 양서류는 25%, 파충류 20%, 조류 11%, 포유류 25% 등 멸종이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류가 이런 무분별한 자원이라든지 환경 파괴를 지속하게 된다면은 2100년에는 우리의 지구와 같은 게 총 4개가 있어야지 우리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향후 앞으로 약 지금 90년 정도 후에는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사용되게 된다면은 이 지구 하나에서 공급하는 자원이나 에너지 가지고는 저희가 그 수요를 공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지구를 사람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지구의 수명이 90억 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은 70년, 80년이라고 했을고 현재 나이는 45세 정도로 인간으로 대비하자면은 35세에서 40세 정도가 됩니다. 환경 문제를 증상으로 따지자면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부영 양화 등에 대한 환경 문제가 있고 인간으로 질병으로 따지자면은 열이나 고혈압 이런 질병들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남은 여생이 1000년 남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90억 년 수명 중에서.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채 10분이 이하로 남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당장 인간으로 비유하자면은 10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런 환경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무언가 우리의 활동을 변경시키고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지속 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현대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의 개발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 친화성을 면접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에너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환경의 혜택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똑같이 물려주자라는, 그러기 위해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화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가장 큰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환경 영향은 물론 개개인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도 오염이 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 활동이라든지 기업 활동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경 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 체제가 도입되게 되는데요. 정의하자면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업 경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체제를 기업에 도입하는 그런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이 무조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서 큰 목표를 뒀다 그러면은 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생산 활동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 프로세스에서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이 환경 경영 안에는 친환경 제품 설계라든지 전과정 평가, 친환경 공급망 관리, 친환경 제품, 그린 마케팅 등 기업의 활동, 전 어떤 생산과 판매, 유통, 폐기에 대한 전 활동 과정 중에서 각각의 공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경영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경영이라든지 에너지 경영, 사회 경영 등도 유사한 경영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어떤 활동을 조금 더 분류해서 정리하자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가로는 원료 채취, 물질 부품 가공, 제품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제품을 만들기 전부터 제품이 끝나는 요 전 과정이 될 수 있고요. 세로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걸 실용화하기 위해서 제품이 디자인되고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출시하고 사용 이후 해체나 복구, 교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친환경적인 제도라든지 도구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 이전까지 원료 채취부터 물질의 부품 가공까지는 서플라이 체인 인바이러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한 기업이 한 사업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들어오는 부품이라든지 물질을 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관리한다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SCEM이라는 컨셉이 있고요. 제품 생산 그 자체에서는 기존에 좀 무분별하게 생산이 됐다 그러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클린업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청정 생산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유통과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들이라든지 그런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녹색 구매 등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녹색 구매는 자연스럽게 이 제품이 녹색 제품인지 친환경 제품으로 설계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마크와 연계되어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 사용된 제품이 마지막으로 폐기될 때는 폐기 처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좀 더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세로로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설계 단계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설계 단계를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에코 디자인적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출시, 해체, 복구, 교정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컨셉을 잡아서 제품이 설계되기 이전에 제품을 설계할 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미리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나누자면은 이렇게 붉게 표시된 부분은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이전 그림에서 같이 기업 어떤 그린 디자인의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에코 디자인이라는 DFE, 디자인 포 인바이러먼탈,
환경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SS, Product Service System,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 영역을 서비스로 확장돼서 좀 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활동 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컨셉이 고려된 것이 그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간략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DEI라는 개념은 제품 전과정 환경 영향의 약 80%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기능 및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환경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시작 전에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그 제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현할 때 거기에서 결정난 것들이 최종 제품이 사용되거나 폐기될 때 환경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품 설계를 나쁜 유독성 물질을 쓸 거를 좀 더 친환경적인 물질로 쓰게 된다면은 환경적으로 덜 부하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폐기가 잘 되게 설계한다면은 다 쓰고 남은 이후에 폐기가 용이해서 재활용이 용이하든지 재사용이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제품 비용은 20% 어떤 설계 단계에서, 그러나 영향 및 개선 가능성은 80%, 즉 사정 예방 개념으로서 친환경 제품 설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타입 1, 2, 3, 4가 있는데 간단하게 타입 1, 2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질의 대체라든지 어떤 공정의 개선에 대해서 국한된 활동이라고 하면은 타입 3와 4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이 바뀌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3을 보시면은 이메일 같은 것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종이로서 정보를 교환했다고 그러면은 정보화함으로써, 전자화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영향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는 팩터 2라든지 팩터 5, 팩터 10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반으로 줄였다, 기존 대비 5분의 1로 줄였다, 기존 대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친환경 제품 설계를 통해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구입니다. 이 가구인데 어떤 플라스틱 팩에다가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가구의 기능은 동일하게 제공하면서도 가구에서 들어가는 물질을 혁신적으로 줄인 제품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 완력기처럼 몇 번 완력을 줌으로써 이게 자체 발전이 돼서 전화 통화를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고요. 자체 천장을 개방시켜서 자연광을 통해서 조명을 밝히는 것들, 그뿐만 아니라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 요 사이사이에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이 프린트 사이사이에 빈 공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잉크의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런 기능적이라든지 어떤 그걸 개선한 친환경 제품뿐만 아니라 요 스타벅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뜨거워짐으로써 점점 지구가 사막화되는 것을 형상화한 건데요. 어떤 소비자의 인식도 개선하는 것도 친환경 제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서비스입니다. 제품 서비스라는 개념은 최근에 도입돼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면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주장되면서 적극적으로 그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분리되어서 어떤 기업 활동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 둘이 합쳐져서 점점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적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PSS 서비스의 유형을 몇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에 중점된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사용에 중점된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결과에 중점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 사례들을 잠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가치는 이제 유형의 제품에 의해서 주로 생성되는 것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가치가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가게 될수록 제품의 소유권이 아닌 제품의 사용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그 유형의 제품을 사는 그 바로 딱 제품과 관련된 활동이지만,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동차를 렌탈한다거나 대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쉐어링 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내지는 이 모바일 카드로 바로 이 교통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이 모든 활동에서는 A랑 B로 가는 활동이지만 이쪽은 차를 구매해서 자기가 소유를 해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이쪽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서 생기는 환경 영향보다 그 목적은 동일하고 기능은 동일하지만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사용권만 사용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미 상용화되거나 상용화를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케미칼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쉐어링 뭐 등등의 몇 가지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가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질 관리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서비스라는 기존은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관리하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살수록 자기가 이익을 낳게 됩니다. 그 반대로 구매자는 당연히 그 화학물질을 적게 사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화학물질 총체적인 관리를 제3자가 사업장에 가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3자가 공급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 또한 화학물질을 적게 사용하면 좋고 구매자 또한 그 부분을 적게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저감될 수 있고 위험 관리도 전문적인 공급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대응될 수 있고 더불어 환경오염도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되고 최근 각광받고 국내에서도 CMS 모델의 보급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디자인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은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며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녹색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환경 문제고 그게 부각되면서 기업 활동에 이제 어떤 제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정적인 자원, 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와 융합되는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DFE와 제품 서비스화를 합하여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도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린 디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어떤 기업 활동과 전체적인 연관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디자인이 어떤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배경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짧은 발표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크게 환경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고 심각해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물론 생산자들 또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적인 제품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부분이 강화될 거라는 내용이라고 짧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린 디자인 도입과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